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도 이용식 대표님과 함께 뭐 저희가 한 두세 번 정도 이게 연초에 항상 건축 자재나 아니면 네네네. 건축 비용 관련돼서 이렇게 동향 영상을 내보냈던 경험이 네,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근데 25년도는 또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은 사실 체감 못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현업에 계신 분들은 정말 곡소리 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인터넷 통해서 또 주식이나 뭐 이게 금융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지식들이 있으셔서 집 지으려고 하실 때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23년도나 22년도 대비해서 24년도에는 어땠고 그리고 25년도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팬데믹 이후에 건축 자재가 실제로 안정이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를 전에도 살짝 네, 이게 살짝 올랐다가 그렇죠. 이렇게 조금 안정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네. 하셨었는데 근데 24년도에 또 엄청 올랐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전 대비했을 때 24년도에 어땠는지 한번 분위기 부탁드립니다. 그 팬데믹 때 최고 그래프를 보면 650%까지 현지 가격은 올랐었어요. 네. 그래요? 근데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유통하는 가격은 한 350%까지 최대폭까지 올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마치 대표님. 맞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형성이 됐었고 실제 현지 뭐 캐나다 이런 쪽에서는 그 목재 가격이 650%까지 올랐었던 아. 적이 있었고요. 내 주식이 그만큼 올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팬데믹 끝나고 나서부터 쭉쭉 내려왔죠. 네. 그 쭉 내려온 게 이게 원자 그 뭐 2019년 그때 팬데믹 시작하면서 그 정도의 가격으로 내려오진 않았고 그거보다 약 한 70%에서 100% 정도 오른 가격으로 이제 어느 정도 2023년, 2024년 뭐 중반기까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어요. 네. 근데 2024년도 그러니까 작년 한 9월 달 정도부터 환율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현재까지 한 7%에서 8% 정도의 환율. 그 환율이 오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7, 8%의 가격 상승이 무조건 생긴 거죠. 근데 거기에 현지에서 공급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한 7, 8% 정도 돼갖고 15%에서 한 20% 정도가 가격이 현재 오른 상태고 그리고 또 뭐 우리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로 바뀌었잖아요. 뭐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 뭐 1,500원대가 넘어갈 거다. 환율이.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1,500원대가 넘어가면 여기서 또 한 7% 정도가 또 그냥 뜨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 없이 7%의 정도 환율. 그리고 환율이 뜨면 뭐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쓰는 원자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입을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뭐 이득점이 있겠지만 목조주택 자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는 상태니까 그리고 이 그냥 목조주택 자재뿐만 아니라 뭐 환율이 오르면 우리 뭐 기름, 원유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오르죠. 원유 가격이 오르면 그냥 국내 물가는 모든 게 조금씩 오른다고 봐야 돼요, 무조건요. 하다못해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기름이 있어야 가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오르는 것들. 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요인이었고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 다 캐나다산 자재를 갖다 썼는데 그 자재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유럽 쪽 자재를 제가 좀 받았잖아요. 유럽 쪽 자재를 받으니까 캐나다산 자재보다 뭐 월등히 좋거나 나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유럽 쪽 자재를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받다가 그 수에즈 운하 쪽에 그런 문제 뭐로 인해서 멀리 돌아오는 해적들이 문제. 네. 멀리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운반비, 운송비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떴죠. 네. 예. 그리고 또 유럽 쪽에 또 이슈가 또 있죠. 유럽 쪽 자재 받는 그 이슈가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면서 그 뭐 유럽 쪽에 그 가스 공급을 다 러시아에서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고 뭐 이러면서 가격이 또 확 떴었던 경험도 있고 또 그 1월 1일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뭐 그 다 막아버렸잖아요. 뭘 먹었어요? 25년도 1월에요? 근데 25년도 1월 1일부터 네. 러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가는 아. 가스 배관을 막아버린 그게 그랬어요? 예, 계약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던 거죠. 나토에서 좀 도와달라고 떼쓰는 것 같네요. 예. 네. 그래서 또 막아버렸잖아요. 음. 그래서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겠죠. 아이고. 아직 이제 며칠 안 돼 갖고
모르지만 분명히 뭐 그런 요인들이 유럽 쪽에서도 뭐 조금씩 다 생길 거예요. 그럼 예. 어쨌든 분위기를 보면 향후 몇 년 동안은 계속 상승 요인들이 있어서 지을 거면은 빨리 짓는 게 맞습니다. 그 지금이 싼 시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지금 가장 쌀 때. 음. 그 캐나다산하고 유럽산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가격이 유럽산이 조금 더 싼 것도 있는데 유럽산은 우리 얘기하는 J그레이드 자스 네. 그 등급이에요. 피죽이 있는 게 아예 없어요. 요즘 건축 현장에 가보면 네. 그 예전처럼 피죽이 있는 그런 나무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구조재지만 노출로 내장재로 써도 손색이 없을 그렇습니다. 정도의 그 깔끔한 그런 나무라고 보면 네, 이렇게 다 자스 등급, 네. 네, 프리미엄 등급의 뭐 유럽산들은 다 그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주들이 보기에는 조금 더 좋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캐나다산 그 피죽 있는 나무들도 구조용으로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쨌든 건축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니까 부동산 전체 경기가 다운되고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도 분양이 미분양들이 속출하고 이런 상황인데 전원주택 건축 시장은 앞으로 향후에 어떨까요? 뭐 젊은 세대들의 어떤 전원주택 수요가 상당수 많이 늘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상담하는 건수나 시공하는 건수 매년 조금씩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요. 이런 젊은 세대층들이 실질적으로 전원 생활을 아예 어렸을 때 못 해본 게 아쉽다라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수요층이 늘어난 상태고 어떤 뭐 전망 자체는 시공 호수를 보면 대략 나오기는 해요. 2022년까지 뭐 12,000세대 많게는 16,000세대까지 지어지던 것들이 2023년 되면서 7,000세대 그리고 2024년 되면서 6,000세대 좀 줄어들었어요. 이 줄어든 것들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일단 팬데믹 때 외부 활동이 어려우니까 난 내후년에 질 거 난 지금 질래 라고 땡겨서 지신 분들이 있었고 요게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 요인은 금리. 2022년에 엄청 저렴했죠. 금리가 확 올랐잖아요. 금리가 오르면서 전반적인 주택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아파트 같은 경우 뭐 아예 뭐 매물 자체도 뭐 매매 자체가 아예 안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생겼었죠. 그러면서 뭐 금리가 오르고 아파트 매매가 안 되고 이러면서 그 여파가 전원주택 시장에도 굉장히 많이 여파가 왔고 현재까지도 그 금리가 굉장히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굉장히 안 좋기는 해요. 근데 의식주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는 기초 생활이잖아요. 네.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올해 안 지어졌으면 내년에 지고 내년에 안 지었으면 그 이듬해 지어진다는 거죠. 근데 올해까지가 마지노선이 아닐까 싶어요. 2025년 정도까지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고 2026년 정도부터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비용 상승에 대한 어두운 얘기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올해 조금 잘 참으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또 긍정적인 신호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럼요. 다행이네요. 그럼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만들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